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의 인기 있는 사가가 6번째 영화로 돌아왔다. 최근 새로운 예고편이 공개되었으며 이는 많은 비밀과 이전 영화들과의 연결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모든 것을 살펴볼 것이다. 오늘 찰리의 타렛에서 나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6 블러드라인의 예고편에 숨겨진 모든 참고 자료와 비밀을 보여줄 것이다. 준비됐나? 시작하자. 예고편은 야외 가족 모임으로 시작된다. 행복한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이 사물을 조작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유리가 깨지는 장면이 나오고 유리 조각이 얼음과 섞인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실수로 이 유리를 삼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예고편은 이 유리가 사실 이 남자의 발을 다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로 인해 그는 넘어지고 결국 잔디 깎는 기계에 의해 머리가 파괴되면서 죽게 된다. 이제 우리는 이 남자의 장례식으로 이동한다. 그는 가족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다. 단 하나의 무덤만 있기 때문에 오직 그만 죽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영화는 사가의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시작될 것이다. 보통 모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영화는 대규모 사고와 다수의 사망으로 시작되지만 주인공이 예지력을 통해 그 사고를 피한다. 그러나 이번 이야기는 다르다. 이번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죽으며 주인공은 그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한 노파가 등장하며 영화의 줄거리를 밝힌다. 오래전 그녀는 치명적인 사고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 젊었을 때 그녀는 높은 곳에 있는 대형 댄스 플로어에 갔다. 하지만 갑자기 바닥이 폭발하는 환영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개입했다. 그녀 덕분에 모두가 살아남았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죽음은 속임을 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따라서 50년이 지난 지금 죽음은 살아남은 사람들을 찾아 다시 돌아왔다. 이제 우리는 영화의 진짜 주인공 스테파니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이 노파의 손녀이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말한다. 죽음이 우리 가족을 찾아오고 있다. 영화는 이 가족 전체가 원래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노파는 원래 50년 전에 죽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가의 공식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번에는 죽음이 단순히 살아남은 사람들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목표로 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영화 제목이 블러드라인인 이유이다. 이제 스테파니는 자신의 가족 전체를 구해야 한다. 노파는 스테파니에게 귀중한 정보가 담긴 노트를 건네준다. 여기에는 과거에 죽음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갔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담겨 있다. 이 책에는 사가의 이전 영화들에 대한 참고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통나무를 실은 트럭이 보인다. 이 노트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2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그 영화에서 트럭이 전복되었고 통나무가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는 사계에서 가장 유명한 순간 중 하나이다. 이 페이지에는 한쪽 날개에 불이 붙은 비행기가 보인다. 이는 분명히 첫 번째 영화에서 폭발한 180편 항공기를 가리키고 있다. 아마도 이 노파는 그 비행기가 폭발했을 당시 살아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 페이지에는 비행기를 타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많은 메모가 적혀 있다. 이 메모들은 노파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전 영화들의 사건을 알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 이번 영화는 타임라인에서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6은 이전 모든 작품들의 이후를 배경으로 한다.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사가의 영화들은 항상 개봉 순서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5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1의 프리퀄이다. 5편의 주인공은 180편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죽게 되었다. 그러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6의 경우 새로운 이야기는 모든 이전 작품들 이후에 진행될 것이다. 이것은 노파의 노트를 통해 확실해진다. 그녀는 이전 영화들의 사건을 직접 겪어왔다. 주인공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자. 공식 시놉시스에 따르면 스테파니는 이전 시리즈의 주인공들처럼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가족 모임 장면에서 몇 초 동안 그녀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남자가 죽기 훨씬 전의 일이다. 이 순간부터 그녀는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감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이전 주인공들과 마찬가지로 환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장면에서 스테파니는 가족들과 함께 신문과 메모들을 벽에 붙이고 있다. 그녀는 위험에 처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해하기 위해 가계도를 정리하고 있다. 영화는 이 노부인의 모든 후손들이 죽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따라서 스테파니는 그들을 식별해야 한다. 또한 그녀는 그들이 죽는 순서를 이해해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가족이 상당히 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 초반의 모임에서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대부분은 백인이지만 아시아인도 있으며 스테파니는 라틴계로 보인다. 이는 그녀의 할머니가 50년 동안 많은 후손을 남겼음을 의미하며 모든 사람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스테파니는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고통받는 주인공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그녀는 많은 가족들의 죽음을 목격하게 된다. 이전 영화들에서는 주인공들이 친구나 연인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촌,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까지 잃게 될 것이다. 시리즈 중 가장 가슴 아픈 영화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장면에서 주인공들은 거대한 트럭과 충돌할 뻔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트럭이 통나무를 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2의 사고를 다시 한번 암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다. 이 트럭이 등장한 이상 새로운 영화에서도 다시 한번 통나무와 관련된 죽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노부인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다. 그녀는 매우 흥미로운 캐릭터이며 시리즈의 공식을 바꾼다. 일반적으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서는 주인공이 예지몽을 통해 친구들을 구하고 이후 죽음이 이들을 차례로 데려가려 한다. 하지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6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이 노부인은 과거에 이미 친구들을 구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즉 우리가 본 적 없는 한 편의 영화에서 주인공 역할을 했던 셈이다. 게다가 그녀는 어떻게든 50년 동안 죽음을 피해왔다. 나는 이 노부인이 이전 영화들의 사건에도 연관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녀의 메모를 통해 이를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원래 항공편 180에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비행기가 폭발할 것을 미리 알고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내렸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지만 그녀가 그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토니 토드의 전설적인 복귀가 이루어졌다. 이 배우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는 2000년 첫 번째 영화에서 장의사의 역할로 등장했으며 항상 죽음에 대한 깊은 지식을 보여주었다. 여러 영화에서 그는 죽음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주기도 했다. 이번에 그는 다시 돌아왔으며 분명히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예고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 이것은 주인공이 이번에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이지만 그 의미는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 어떻게든 그녀는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이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정보로 이것은 배우 토니 토드가 생전에 참여한 마지막 영화다. 그는 2024년 11월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마지막 몇 년 동안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암과 싸웠다. 그래서 예고편에서 그가 매우 말라 보였던 것이다. 병이 그를 쇠약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차에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떠나기 전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서 마지막 연기를 우리에게 선물했다. 예고편은 한 남자가 죽음을 비웃으며 거리 한가운데 서 있는 장면으로 끝난다. 그러나 트럭이 그를 치어버린다. 이것은 2000년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영화의 명확한 오마주다. 그 영화에서 한 캐릭터의 여자친구가 비슷한 방식으로 사망했다. 또한 이 장면 자체는 여러 영화들을 참조하는 역할을 한다. 시리즈의 모든 영화에서 항상 죽음을 조롱하고 예지몽을 믿지 않는 캐릭터가 등장한다. 그리고 그 캐릭터는 보통 어리석은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찰리이며 앞으로 또 뵙겠습니다.